네, 뭐 오늘 보면 장세가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데 선물만 갖다 밀어서 4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 오늘까지 누적 순매도 규모가 3조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 누적 순매도를 선물 쪽에 쌓았는데 하락의 이제 그 흐름을 보면 현물 매도는 별로 없어요. 네, 그렇다면 뭐 조정은 좀 인정하지만 사실 최근에 하락은 뭐 유럽계 쪽에서 유럽 증시 아무튼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그 해지성 선물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금리 0.25% 정도 올리는 것 같고 이렇게 장이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폭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정의 리듬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좀 그런 그 현상들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그 측면에서 좀 이제 시장을 보면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 한마디에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에 주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종목들 보면 지금 빠져서 TLB는 뭐 목표 터치를 하고 내려온 그런 상태고 SL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지금 마이너스에 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제 일본의 경우에 0.4% 하락 그리고 대만의 경우에 0.3% 하락 정도이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에 대한 선물 매도가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그 아시아 증시 중에 유독 그 최근 들어서 중국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얻어맞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 국내 내부적인 문제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역시 그 새마을금고 관련한 뱅크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상당히 그 최근에 나온 얘기들도 그렇고 뭐 이 계속 그 뱅크런이 지금 새마을금고 이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그걸 또 방어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지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국도 이제 작년 11월, 10월, 11월에 이제 거기는 연기금이 사고를 쳐가지고 뭐 나라가 흔들흔들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미국은 지난 3, 4월에 또 지방은행들 문제가 생기면서 흔들흔들했었고요. 우리도 이제 뭐 전세가 대체로 금융시장 쪽에서는 안정이 좀 되고 있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부담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영국 사례라든지 또 도이치 사례라든지 미국 사례를 봤을 때 이거 뭐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패닉 세일에 나서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제 편입할 종목을 지금 편입을 좀 해야 되겠죠. 네, 편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잠깐 보면은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보면 이제 어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오늘 지금 양선 내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이게 종목은 이제 그 오늘 뭐 동국 RNS라든지 한일화학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또 뭐 요즘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있죠. 뭐 알루코나 조일 알루미늄 등등의 이제 알루미늄 관련 종목도 있고 또 그 외 페라이트 관련 종목들까지 확산되면서 이제 그 원자재나 히토리 전쟁은 뭐 추세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게 추세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미중 패권 전쟁이 이제 멈출 거냐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러시아 지금 흔들흔들하지만 소련 시절부터 시작됐던 냉전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50년 이후부터 진행됐던 냉전이 벌써 70년 넘었거든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게 더 지나면서 뭐 100년, 200년도 갈 수도 있어요. 이 패권이라는 것은 소위 그 어떤 왕의 자리를 다투는 거라서 그런 얘기 있죠.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다라는 얘기처럼 지존을 그런 따지는 그런 거라서 아무튼 그 히토리 전쟁이나 반도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중국이 정말 치명적으로 약화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웰렌이 가 있지만은 추가적인 단기적인 어떤 그 소위 그 도발을 막고 충돌을 막는 그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패권 전쟁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게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경쟁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가 바로 패권 전쟁을 계속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쪽 포스코 인터내셔널 결국 간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지금 편입할 종목은 여기하고는 살짝 그 맥이 다릅니다. 살짝 맥이 다릅니다만은 오늘 김준우 매니저님 쪽
하고 비슷하죠. 현재 가격은 5,48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막 우주 돌파 두 번째 진행됩니다. 이 돌파되면 날아갈 겁니다. 종목 이름은 SY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1차 목표치는 대략 6,200원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이제 뭐 돌파하고 이런 자리에서 걸리면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깔끔하게 8,000원 보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전쟁이 지루할 대로 지루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뭐 집속탄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 전쟁을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확전이 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고, 이 러시아의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나는 거기에 이제 전쟁 전비를 대다 보면 이제 점점 그 국고가 말라가고 주머니가 비게 되거든요. 전쟁도 예전에는 뭐 그냥 무기로 하고 사람으로 했지만 요즘의 전쟁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기와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뭐 그동안에 비축해놓은 돈이 좀 있지만은 제 기억에 1990년대 그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했을 때 기억을 하실 건데요. 90년대 말에 이렇게 위안위기에 들어갔던 나라가 회복을 그동안 20년 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넉넉할 정도 수준까지 돈을 회복해 놓지 않았을 거예요. 한 2년 동안 전비 쓰면요. 국고가 다 그야말로 바닥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전쟁이 일찍 멈출 수 있는, 이제는 고마해야 되는 그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뭐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고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제공권 문제입니다. F-16. 이 F-16을 지원할까 말까를 이제 주머니에 그 카드를 넣고서 꺼낼까 말까 지금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 이 장기화된 전쟁 속에서 많은 에너지 그 전비 지출이 진행되고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러시아, 그 러시아가 결국 지금 반란 사태도 결국은 러시아가 지칠 대로 지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F-16이 만약 전쟁에 투입되는 상황이 오면 전쟁을 그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전쟁이 한 6개월 이전에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아마 뭐 휴전이든 조군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이니까요. 이 자리에는 기술적인 것도 보고 그러면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준비된 자료 가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 잠깐 보면 SY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나토 폴란드서 공급망 강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면 이제 세일즈 외교에 나섰고 나토 소위 회의를 계기로 유럽과의 어떤 공급망을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그 재건 허브라고 불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폴란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엄청난 그 무기들을 지금 수출하고 있고 우리 방산 기술주도 줘서 폴란드를 이제 그 지키려고 하는데 가장 그 무기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폴란드에 우리가 무기를 주면서 밀어내기 시로 폴란드가 갖고 있던 구형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재건이 된다면 여기에 재건 허브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항구와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의 중심 센터는 폴란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폴란드는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하고 언어도 공유되고 친척들도 많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그 유리한 그런 고지에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확대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보면 경제사설단을 그 폴란드에 같이 갔는데요.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제 사실 전쟁이 끝나고 하는 거는 시작되는 거는요. 소위 장사꾼들이 제일 전쟁의 냄새, 화약 냄새를 잘 맡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연말에 대한 기대를 해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장 한번 우크라이나의 6.25 극복한 한국의 경험이 절실하다. 이것은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분들도 그 요즘에 여론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서도 이제 한류 열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쟁 끝나면 한국처럼 될 거다. 재건해서 우리도 잘 살아볼 거다. 이게 한국이 사실상의 그들의 앞으로 전쟁 후 10년 후, 30년 후에 로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는 사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경협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비현실적인 그런 요소였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수주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토대로 폴란드 또 거점까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가기 전에 사야 되죠.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 날아갑니다. 가기 전에 슬슬 모으는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자, 제자로 가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앞서서 김준호 매니저님도 그 네. 우크라이나 재건 얘기를 해드렸고요. 또 이제 네. 김동호 매니저님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단발성 이것도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2주 전에 한번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한번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어떤 시작에 대한 흐름들인지 네. 사실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청개구리 성격이 좀 있거든요. 네. 딱 올라갔다 또 빠지고 금방 네. 또 빠져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는 좀 진짜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지 시세에 대한 연속성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2018년도에 사실은 경협주만 한 1년 하다가 뭐 대박도 내고 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만은 테마주였으니까요. 근데 이쪽 계열들은 제가 거의 모르는 종목 없어요. 그러니까 뭐 푸른 기술 같은 종목은 그 경협주 아니었는데 제가 발굴을 해서 또 경협주가 돼버린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면 이제 장기 차트를 화면으로 잠깐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차트에 여기 SY라고 하는 종목의 월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근데 이 패턴이 보면 역헤드 숄더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패턴이 이제 원형 바닥이라고 부르는데요. 잘 보시면은 직경 고점이 여기 빨간선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종받아서 좋은 자리라는 게 이게 만약 일봉이라면 여기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원형 바닥의 목표치를 잡을 때 클래시컬한 방법,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전적 방법에 의하면 여기 고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SY가 이쪽에 대장주급 종목의 하나이기 때문에 22,000원이 보인다는 게 지금 5,000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상승 모멘텀 상당히 오랜 기간 갈 것이라는 것하고 또 상승의 속도가 만약 불붙으면 굉장히 속도 있는 모습으로 갈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차트만으로 봤을 때. 뭐 사실 제가 미래일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하지만 시장이 항상 먼저 움직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이었다면 멀리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은 손절 라인은 대략 그 5,050원으로 하고요. 네, 1차 목표치는 이 종목은 1차 목표 조금 높게 드릴게요. 네, 7,200원 드리도록 하고요. 2차 목표치는 10,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절가 말씀드렸는데요. 손절가 5,050원 말씀드렸습니다. 네.